경조사 인간관계 이대로 괜찮을까? 살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죠.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장에 몇 명이나 오느냐로 인생이 평가된다. 결혼식장에 발 디딜 틈 없이 손님이 오면 부모님 체면이 산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원치 않는 품앗이 인간관계를 끌어안고 사는지 모릅니다.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에서 울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내가 결혼할 때 왔었나? 10만 원 냈었지 근데 이번엔 왜 5만 원이지? 마치 우리가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가 축의금, 부의금 액수로 측정되는 느낌. 그리고 그 액수가 내 인생의 값어치가 되는 듯한 씁쓸함. 사례 1. 은퇴 후에도 끝나지 않는 경조사 품앗이 지옥. 작년에 은퇴하신 62세의 최 부장님 이야기예요. 평생 영업직으로 살면서 사람을 참 많이 만났대요.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승진, 퇴임, 개업 오라고 하면 무조건 갔답니다. 그냥 다 갔어. 안 가면 괜히 인간관계 끊어질까봐.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전화 오는 사람은 딱 둘, 아내랑 딸뿐이래요. 내가 갔던 사람들 내가 은퇴하니까 연락도 없어. 근데 아직도 경조사 청첩장, 부고 문자는 와. 축의금, 부의금 내라고. 그거 내려고 국민연금 받자마자 빠져나가고 허무하더라. 최 부장님 말씀이 참 씁쓸했습니다. 그렇게 갔는데 내 장례식엔 몇이나 올까? 근데 이제 상관 안 하기로 했어. 내 인생을 그 사람들 오라고 산 건 아니니까. 사례 2. 인간관계 정리에 성공한 50대 여성. 반면 50대 중반의 김 과장님은 달랐어요. 3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 정말 많은 사람이 왔어. 근데 끝나자마자 다 사라지더라. 그 후로 김 과장님은 마음을 먹었대요. 매일같이 오던 경조사 톡방을 하나씩 나가고 연락처도 정리했답니다. 처음엔 미안했는데 나도 그 사람들 안 궁금하더라고. 대신 나랑 평소에 차 한잔 마시는 친구들, 주말마다 등산 가는 언니들, 딸이랑 사위. 그 사람들한테만 시간과 마음을 쓰기로 했어. 김 과장님은 지금도 경조사 문자가 오면 정중히 답장만 하고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말해. 죄송하다고. 근데 그 사람들 내가 안 가도 아무렇지 않더라. 어차피 나도 그 사람들 인생의 조연도 아니었어. 사례 3. 품앗이 관계 때문에 결국 원수된 두 친구. 마지막 사례는 조금 씁쓸한 이야기예요. 30년 지기 친구였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어씨 아들이 결혼할 때 B씨가 10만 원을 냈대요. 근데 얼마 후 B씨 딸 결혼식 때 어씨가 5만 원만 냈답니다. 이거 뭐야? 내가 10만 원 냈는데 5만 원? 이 한마디로 친구 관계가 끝나버렸대요. 평생을 함께 여행 가고 술 마시고 울고 웃던 사이였는데 결국 돈 때문에 틀어지고 말았죠. 그때 B씨 아들이 이런 말을 했다죠. 엄마, 그 사람 친구 아니었어. 축의금 계좌였지. 정말 뼈 때리는 말 아닙니까? 전문가 인사이트 경조사 관계, 은퇴 후 삶의 독이 될 수도. 사회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경조사 문화가 공동체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한국 사회처럼 품앗이가 강요되는 문화에서는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특히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니 매달 몇십만 원씩 빠져나가는 경조사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죠. 심지어 내가 갔는데 저 사람이 안 오면 생기는 배신감 때문에 인간관계의 본질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은퇴 준비 관점에서 진짜 중요한 관계관리법. 인간관계 정리는 죄가 아니다. 평소 연락도 없고 만나지도 않는 사람의 경조사에 억지로 가는 것은 시간과 돈, 감정을 낭비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가까운 친구와 차 한잔, 아내와 산책, 손주와 놀아주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어요. 경조사는 마음으로 하는 것. 돈 액수보다 중요한 건 진심 어린 메시지입니다. 사정이 안 되면 마음을 담아 문자 한 통 보내세요. 실제로 장례식장에서 위로되는 것은 부의금 봉투보다도 마음 쓰이시죠. 잘 다녀오시고 몸 챙기세요. 라는 한마디입니다. 나도 가야 언젠가 받을 수 있다는 착각.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경조사 품앗이는 평균 5년만 지나면 기억되지 않는다고요.
꾸준히 연락하고 정을 쌓는 사이가 아닌 이상 내가 가니까 저 사람도 올 거야는 허상일 뿐입니다. 마무리 결국 당신 인생의 VIP는 소수다. 결국 은퇴 후에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평생 돈 계산 없이 나를 진심으로 아껴준 가족, 친구, 동료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결혼식장에 몇 명 왔는지, 장례식장에 몇 명이 울어줬는지가 내 삶의 값어치를 정해주지 않아요. 그저 오늘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게 제일 큰 자산 아닐까요? 앞서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 사례를 다뤘다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언과 정보를 전문가 시각으로 차분히 풀어볼게요.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삶에서 누구나 겪는 경조사, 품앗이, 인간관계 문제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관리할지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왜 경조사 문화가 은퇴자에게 더 큰 부담이 되는가? 은퇴 후엔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국민연금, 퇴직금, 저축 정도가 주수 입원이 되는데 경조사 축의금 부의금으로 나가는 돈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예를 들어 한 달에 3번 경조사만 있어도 축의금 10만원씩 쓴다면 한 달에 30만원, 연 360만원이 나가는 셈이죠. 60대 이상 은퇴자, 가구 평균 가처 분소득세금 및 필수 비용 빼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20만 250만원대라는 걸 감안하면 이게 얼마나 부담인지 바로 와 닿을 거예요. 게다가 경조사비를 내고도 상대가 안 오거나 금액이 맞지 않으면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이 심리적 비용까지 합치면 금전적인 부담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되곤 하죠. 현실적인 경조사, 인간관계 관리법 5가지. 진짜 가까운 사람만 명확히 구분하기. 친구든 친척이든 정기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평소에 챙기지 않으면 경조사 때 억지로 가도 서로 불편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예를 들어 1년에 2회 이상 안부 연락이 없거나 지난 3년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경조사 리스트에서 제외해도 무방합니다. 경조사비 예산을 미리 세워두기. 연간 경조사 축부의금에 얼마까지 쓸지 총 예산을 잡아보세요. 예를 들어 한 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로 몇 건에 얼마씩 낼지 계획하면 부담이 덜해요. 만약 예상 경조사 건수가 많으면 한 건당 금액을 줄이거나 간소한 위로 메시지로 대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경조사비 액수와 진심의 균형 맞추기. 한국 문화가 금액으로 친분을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은퇴 후에는 진심을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상황이 어렵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사정이 여의치 않아 큰 금액은 못 내지만 마음만은 함께합니다 라는 문자 한 통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경조사 참석 여부 기준 세우기. 단순히 오면 받을 수 있다는 품앗이 논리에 매달리기보다 내 마음과 여건에 맞는 참석 기준을 세우세요. 예를 들어 가족 행사만 참석하거나 평소 연락이 잦은 사람 행사만 가는 식으로요. 이렇게 정하면 마음의 부담도 줄고 불필요한 갈등도 줄일 수 있어요. 온라인 위로 메시지 활용하기. 최근엔 SNS,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도 충분히 위로와 축하를 전할 수 있어요. 꼭 현장에 가지 않아도 진심을 전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방법은 몸이 불편하거나 경제적 부담이 있을 때 적극 추천드려요. 실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팁과 주의사항. 경조사비 금액은 무조건 10만원, NO. 전통적으로 10만원이 기본이라 여겨지지만 실상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특히 은퇴 후엔 5만원, 3만원으로도 충분히 진심을 표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 경제 상황과 상대방과의 관계 깊이입니다. 경조사 품앗이 5년 주기 법칙. 연구 결과 품앗이 경조사는 5년이 지나면 서로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현재를 중시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오지 않으면 마음 상한다는 생각 내려놓기. 실제로 상대가 안 오는 경우는 여러 이유가 있으니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감정이 자꾸 쌓이면 관계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부담스러운 경조사 비용은 가끔 부분 참석으로 해결. 예를 들어 결혼식은 참석하되 피로연은 가지 않거나
장례식엔 조문만 하고 식사는 따로 하지 않는 식으로요. 이러면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어요. 경조사 인원 명단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기. 매년 내 경조사 참석 명단을 점검하세요. 불필요한 연락처를 정리하고 나를 챙겨주는 사람 명단을 따로 만들어 두는 것도 좋아요. 전문가가 말하는 인생 후반전에서 경조사 관리의 핵심. 심리 상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관계 정리는 결코 이기적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는 현명한 삶의 자세입니다. 인생 후반전은 양보다는 질의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또한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은퇴자가 겪는 경제적 스트레스와 고립감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관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권고합니다. 경조사 부담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무리하며 내 인생을 위한 관계의 품격 세우기. 경조사 축의금, 부의금은 분명 의미 있는 문화지만 억지 품앗이가 되면 오히려 인간관계가 상처받고 인생의 짐으로 남습니다. 은퇴 후에는 나의 시간과 돈, 감정을 소중히 여기며 진짜 관계에만 투자하세요. 그게 나의 노후를 풍요롭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